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제 인생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셔서 단골 손님이 많은데 관광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관광객도 많이 왔었던 곳입니다. 새벽부터 가게로 나가시는 엄마 아빠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 생각하시며 반찬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드세요. 평생을 장사하시면서 일군 가게다 보니 애정도 많으시고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 가게에 대한 애착이 몹시 큽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은 저에게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게일 배워서 물려받으라는 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또 엄마 손맛 닮아서 곧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부모님의 식당을 물려받아야겠다 생각은 계속했었어요. 부모님 가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는데 그맘때 가게 운영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죠.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던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저희 가게에도 큰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영업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몹시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반토막 이상 확 줄었고 관광객 수도 많이 줄었다 보니 매출은 눈에 띄게 급감하게 되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니까 주변에서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전까지는 모은 돈으로 월세 내고 여차저차 버티셨지만 2년째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하필 그맘때 부모님의 여유자금이 더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터지기 전쯤 부모님 은퇴 후 지내실 요량으로 전망 좋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셨거든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거의 아파트 분양하는 데 쓰셨고 당장 들어가실 게 아니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게를 유지하는데 더 힘들기도 했죠. 물론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매매를 했었던 아파트가 코로나 기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꽤 오르게 되었거든요. 대출 없이 3억 후반 정도의 매매를 하셨었는데 그 기간 동안 2억 넘게 올랐던 것이죠. 코로나 시국 탓에 장사는 크게 힘들어졌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이익을 보신 거였습니다. 다만 은퇴 후 들어가시려고 준비해 두신 거라 그맘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장은 집을 팔거나 할 것도 아니어서 현금화하기는 어려웠지만요. 부모님은 그맘때 고민이 많으셨어요.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보니 차라리 그 집을 정리해서 가게에 대한 세금을 메꿔야 되지 않을까 하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크고 또 아파트 시세가 더 오른다는 얘기도 많아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대출받는 건 싫어하셔서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셨지만 가게 운영 때문에 대출도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일단 가게 운영하실 때 쓰시라고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5천만 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부모님께 필요하신데 일단 쓰시라고 한 거죠. 부모님은 고맙다고 상황이 조금 안정화되면 바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지켜온 부모님의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었고 자식된 도리로서 도움드릴 게 있으면 해드려야 했죠. 그런데 제 선택에 제 남친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3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 나이가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만난 기간이 있다 보니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하니 남친은 그러면 우리 결혼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성하더군요. 저는 남친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이 제 돈을 떼먹으실 분들도 아니고 정 안 되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남친은 가족끼리 돈으로 얽혀서 좋을 것 없다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라며 싫어하더군요. 사실 제 입장에선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은 나중에 하면 되고 당장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먼저였거든요. 결혼은 남친이나 급하지 저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고 또 얘기는 오갔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미안해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새로 산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곧 전세 만료도 되니까 차라리 너네가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전세 비용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비용에서 어차피 집값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집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장 은퇴하실 것도 아니다 보니 일단 저희가 거기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는 새 집을 구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전했고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의 제안을 반가워하더라고요. 본인도 결혼할 때 집이 제일 큰 걱정이라 했는데 그게 해결됐으니 싫을 게 없었겠죠. 게다가 부모님이 새로 매매하신 집은 주변 인프라도 좋고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파트 조경이나 실내도 좋거든요.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면서 다시 부모님의 가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끊겼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점차 부모님의 가게도 예전 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고맙다고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반 이상을 돌려주셨을 때였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는 3년 정도 됐어도 남친의 부모님을 뵌 건 처음이었죠.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에 관한 대화를 나눴는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 시세를 물어보셨고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모님이 3억 후반 정도의 매매를 하셨는데 값이 올라서 지금은 6억 정도 하는 걸로 안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럼 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할 거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죠.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게 아니고 부모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살라고 하신 건데 갑자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거냐 하셔서요. 저는 어머님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으셨나 보다 싶어서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고 사실 생각으로 사놓으신 아파트예요. 저희는 그 전까지 지내기로 한 거고요. 부모님 은퇴하시면 저희는 새 집 구해서 나갈 계획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표정이 확 안 좋아지고 미간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부모님이 선영이한테 주신 게 아니야? 예. 아니, 내가 듣기론 부모님께서 선영이한테 돈도 많이 빌려가셨다고. 그래서 신혼집은 아예 해주신다고 한 걸로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걸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살라고 하신 거라고? 라며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죠. 이미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갚은 돈도 반 이상 넘었고 또 아무리 제가 딸이라고 해도 그 집을 저한테 꼭 주셔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집과 별개로 결혼자금은 조금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거면 충분하지 왜 당연히 집을 주신다고 생각한 건지 좀 황당하더라고요. 남친이 도대체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린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영호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도 다 하고 결혼 비용도 좀 더 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선영이 얘기를 들으니 좀 황당하네.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남친이 혼수하고 결혼 비용 낸다고 해봤자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돈을 일부 돌려받은 데다 결혼 자금도 좀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은 제가 내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친이 혼수하고 결혼 비용 좀 더 낸다고 당연히 공동명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막말로 그 정도 집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돈이 얼만데요. 하지만 남친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당황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황당했죠. 어쨌든 여차저차 그렇게 첫 만남은 끝이 났고 저는 찝찝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친은 연락이 와서 자기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느니 미안하다느니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 기분 풀어준답시고 미안하다 어쩐다 하는 게 못 믿었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려 달라고요.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은퇴 후 사실 곳이고 노후 대책 같은 곳이다. 내가 딸이든 말든 내 명의로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당분간 사는 거다. 우리 부모님이 당장 은퇴하실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은 더 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전세금도 없이 그냥 사는 거니까 아쉬울 건 없지 않느냐라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그 집을 사게 되더라도 나는 시세에 맞춰서 제값 치르고 사지 자식이라고 무조건 달라고는 안 한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남친도 알겠다고는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고 저도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남친이 이런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아듣게 말했었는데도 자기 부모님께는 저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또 어머님도 무슨 맡겨놓은 집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집 명의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시는 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조건 들었을 때 결혼 반대하고 싶었답니다. 남친은 그래도 나름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작은 법무사에서 고작 사무일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레벨이 차이나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럼에도 제가 집 해온다고 해서 우리도 받아들인 건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저보고 어디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기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얘기 잘 해보랍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결혼한다 해도 자기들이 저를 별로 좋게 안 볼 거고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피차 안 좋지 않겠느냐고요. 아예 대놓고 공동명의 안 해주면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경고를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와, 이 결혼 하지 말아야겠구나 결심이 확 서는 겁니다. 벌써부터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대놓고 저 깎아내리고 본인 아들 잘났다고 하시는 분인데 결혼하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해간다고 하지도 않은 집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건지 무엇보다 결혼도 남친이 더 원하는 거지 저는 그 정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남친하고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고 자기들이 마지못해 허락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부모님께 다시 말해보겠다 이러면서 쩔쩔맬 줄 알았나 본데 저는 오히려 이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다는 확신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네,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저는 몰랐네요. 저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제 말에 어머님 잠시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어이없어 하시면서 예, 선영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보통 아니다. 내가 몇 마디 했다고 바로 결혼 안 한다고 어깃장 부리니? 아니요. 어깃장 아니고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뭐가 뭔지 이제야 현실 파악이 제대로 돼서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제 명의는 아니라도 어쨌든 전세금 하나 없이 6억 넘는 신혼집 준비해가는 건데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되나 현타가 왔거든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거기서 저 일 잘하고 있고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 가게도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어머님은 오빠 직장 좋다고 하시지만 그래봤자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도 그렇게 안 높은 거 저도 알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결혼하자고는 계속했는데 막상 보니 결혼 자금도 3천만 원 있는 게 전부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던데요. 그래도 서로 좋아하니까 잘 맞춰서 결혼해보자 한 건데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원하시는 대로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고 결혼 얘기를 하도 해서 저도 결혼은 당연히 이 남자랑 해야 되는가 보다 세뇌 아닌 세뇌가 됐었는데 개념 없는 남친 어머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왜 손해보면서 또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을 하겠나요? 아예 대놓고 시집살이 시킬 거다 각오해라 하는 수준인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갈까요? 황당해하고 있는데 잠시 후 남친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어머님과 통화하고 저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저는 남친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저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엄마가 속상해서 그러시는 건데 좀 적당히 맞춰드리면 자기가 다시 얘기할 거였다고요. 그런데 대놓고 할 말 다 하고 결혼 안 하겠다 어깃장 부렸다는데 맞냐는 겁니다. 자기 엄마에 이어 얘도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그전에는 결혼하고 싶어서 저한테 다 맞춰주는 척하고 착한 척 굴더니 이런 순간에는 바로 본심이 나오는 거였죠. 어머님이 나 먼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공동명의 안 해주면 시집살이 시킨다는데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겠느냐 그랬죠. 남친은 엄마의 진심이 아니고 그냥 하신 말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참 너무하신 것 같다고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고 급할 때 돈도 많이 빌려가셨는데 그러면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 그 말에 스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 돈을 빌려드린 건데 거기에 10원 한 장 보탠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나요? 게다가 자기들이 뭔데 저희 부모님더러 너무하니 어쩌니 하나요? 그러는 남친네는 뭘 해온다고요. 저한테 자꾸 공동명의 요구하는 것도 너무 수가 뻔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 재산 자기들이 날로 먹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진짜 뭐 이런 도둑놈 심보들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저 열받아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결혼 안 할 거다. 너랑 니네 가족 하는 거 보니 내가 내 발등 찍을 뻔했다. 신혼 가전 주문한 거 다 취소하고 결혼식장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결혼이 장난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여태까지 내가 한 것 중에 지금 이 말이 제일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사귀었고 결혼 얘기 나왔으니 책임감이나 의리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하마터면 제대로 제 팔자 꼬고 눈물 쏟을 뻔했더라고요. 지금도 저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사람 속을 더 뒤집어 놓겠나요. 자기들은 해온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만 치사한 사람 몰아가면서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재산을 자기들 것 마냥 행세까지 하면서 말이죠. 차라리 결혼 전에 저렇게 티를 내준 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예약해둔 거 다 취소했어요. 남친은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 엄마도 잘못 생각하신 거다, 이러지 말자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소란 끝에 결국 파혼을 했어요. 결혼을 얼마 안 놔두고 파혼을 한 거라 친척들 지인들 사이에선 제 얘기가 시끌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남들 눈 무서워서 지옥길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남들 떠들어대는 얘기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요. 그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은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저도 언젠가는 제가 할 생각이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한 거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부모님이 평생 정성으로 일궈온 가게다 보니 그 노력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명의는 아니더라도 6억 넘는 신혼집 해가면서 공동명의 안 해줬다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던 지난 결혼 준비를 생각하면 당분간은 결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저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